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나르미 TMS에서 정산을 관리하는 업무 단계 중에서 매출처에게 정산을 마감하여 청구하고 거래 명세서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운송 거래 마감 관리 화면이고요.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12월 기간 동안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청구를 할 새청구라는 회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새청구를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해당 기간의 거래 내역이 표시됩니다. 이 새청구라는 회사에 대해서 거래들을 청구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여러가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거래 명세서를 발행해 보겠습니다. 마감할 매출들을 쭉 선택했고요. 거래 명세서를 어느 회사로 발행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또 부서가 필요하다면 부서도 선택할 거고요. 리본 메뉴 거래 명세서 통합 버전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 명세서 출력 팝업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여러가지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표준 양식 중에서 고르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컬럼 선택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출력할 수 있도록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를 지우면 거래 명세서에 출력되지 않고요. 체크 표시를 하면 거래 명세서에 출력되는 항목으로 선택되는 거지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선택한 내역들에 한해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 사항을 바로 확인하시려면 세로 붙임을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거래 명세서 출력 팝업에서 이 거래처 쪽의 정보를 보시면 사업자 정보가 나올 거고요. 메일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메일 주소를 넣고 이메일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PDF 형식으로 거래 명세서가 자동으로 전송되실 겁니다. 여기 이메일 란에는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매출을 청구했을 때 지금 현재 팝업에 있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는 여기로 입금을 해주세요 하는 계좌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담당자나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금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업무자 정보에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 팝업에 있는 은행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들은 모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여서 출력하게 하시면 수정한 내용대로 거래 명세서가 출력될 것입니다. 그러면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뜨고요. 이 창에 표시된 내용대로 인쇄물이 출력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이메일로 바로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프린트 버튼 클릭하셨을 때 종이 문서로 출력이 가능하시고요. 파일로 다운받으시기 원하실 때는 여기에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거래 명세서 출력을 완료할 수 있고요.
그럼 다음 단계는 이 보낸 거래 명세서에 대해서 거래처에서 확인이 완료되어서 OK 사인이 떨어졌을 때 진행이 될 텐데요. 바로 마감을 하는 단계입니다. 마감은 각각의 운송 거래 내역들을 하나의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 거래들에 대해서 운송 한 건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하면 한 건 단위로 마감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실 거고요. 저는 지금 화면에서 선택한 이 항목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마감을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에 한 번에 포함될 항목들을 체크하시고요. 발행할 회사, 그리고 혹시 실적으로 어떤 부서에 실적으로 잡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마감 일자는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날짜가 되겠습니다. 저는 11일자로 한번 작성을 해 볼 거고요. 보시면 결제 예정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금이 될 날짜를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 결제 예정일은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꼭 필요한 항목은 아니지만 결제 예정일을 입력해 두시면 이 예정 날짜로도 검색을 나중에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넣어 주시는 것이 추후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5일 후 이렇게 15일 버튼을 클릭하실 수도 있고요. 이달 말일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을 모두 체크하고 마감 일자를 선택했으니 일괄 마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하시고 나면 이렇게 마감 상태로 표시가 되고요. 글씨와 배경의 색도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 이후에서는 모든 정산 업무를 마감된 항목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감한 항목들은 모두 메인 매출 정산관리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정산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마감을 12월 11일로 수행했으니까요. 11일자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이 거래 일자가 앞에서 마감한 마감 일자와 동일하게 표시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 세청구라는 거래처에게 이렇게 총 9건의 정산을 묶어서 하나로 마감을 하였고요. 이 항목의 금액은 497만 9천원, 부가세까지 하여 합계 금액은 547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입출금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입금 출금은 당연히 0일 거고요. 이 정산건의 하나의 미수금은 동일한 합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547만 6,900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항목을 목록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 청구 상태입니다. 지금 마감관리 화면에서 마감을 수행한 후에 바로 조회를 했더니 청구 예정이라는 상태로 조회가 되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업무 승인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회사에서는 마감을 하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이 마감된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청구 상태를 바꿔서 한 번 더 검토가 완료됐다고 표시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상태를 변경할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청구 상태를 클릭해 주시면 이 청구 상태가 청구 상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청구 상태를 바꿔서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보통 권하고 있는 것은 거래 명세서를 전송을 해서 확인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청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면 청구 완료 상태로 변경해서 이 건은 청구가 다 완료됐습니다. 수급만 하면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재발행하실 때는 이 건을 선택하신 후에 거래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 정산 관리 전에 운송 거래 마감 관리 화면에서와 동일한 내용이 표시가 될 텐데요. 조금 다르시다면 여기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르시다면 이번에는 한 건 한 건을 체크해서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마감이 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에 이만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바로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실 수 있는 즉 재발행이 가능한 업무 단계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세금 계산서를 한번 발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행하실 건에 대해서 여기 아래에 세부 항목이 표시된지 확인하시고요. 리본 메뉴에 세금 계산서 작성 발행을 클릭하십니다. 발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 작성 팝업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 일자, 공급가, 세액, 그리고 합계금액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계산서 번호라는 컬럼에 숫자가 표시될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저장한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는 바로 거래처에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물나림이 TMS라는 프로그램 안에 세금 계산서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계산서 데이터를 생성하기만 한 것이고 이것을 거래처에 전송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변환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여기에서는 이 세금 계산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이 건에 대해서 청구 상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청구 완료 라고 이 청구 상태를 변경해 주면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그 거래를 선택해서 하나의 세금계산서 단위로 한꺼번에 마감을 해주고요. 메인 매출 정상관리 화면에서는 이 마감을 해준 한 건 한 건의 정산이라는 묶음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청구를 한다는 것의 가장 마지막 작업은 입금이 되었을 때죠. 즉 청구한 매출에 대해서 수금이 이루어져 있을 때인데요. 이 수금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에 입출금 완료 처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입금과 출금을 모두 완료했다는 처리를 이 한 건 한 건의 데이터에게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새 청구라는 거래처에 청구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입출금 완료 처리를 클릭할 겁니다. 정산일자가 있는데 이거는 입금이 완료된 그 날짜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산 예정일을 아까 12월 말일로 했었는데요. 오늘이 12월 말일이다. 오늘이 12월 말일이고 오늘 입금이 되었다 라면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장부를 선택하는데요. 이 결제 장부는 운송비 입금 장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장부도 추가를 하거나 이름을 임의로 지정하시고 이런 과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러한 작업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산 일자를 지정하고 결제 장부를 지정하였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산 완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합계금액 547만 6,900원에 대해서 입금이 547만 6,900원 총액이 입금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따라서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 이제 없죠. 미수금은 0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처럼 세금계산서를 며칠날 발행했느냐 라는 이렇게 거래 일자로 검색을 하여서 이 건에 대해서 정산이 처리 완료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입금 일자로 정산 관리 탭에 입출금 관리 화면을 열어서 입금 장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정산 처리한 대로 거래 일자 12월 31일에 운송비 입금 장부에 은행이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입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화물나름이 TMS에서 매출처에게 청구를 하기 위해서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고 또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정산 처리하는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